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제명한 이후에 내부 갈등은 더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친한계 반발이 큰 것 같은데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지도부시잖아요. 지도부 총사퇴론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도부 총사퇴론을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 당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도부를 흔드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인데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는 사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최고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추인한 것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결에 참여한 최고위원들 포함한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 그러면 그 당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친한계에서도 이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의 다양한 주장이 제기가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의원님들의 주장은 상당히 경청하고 당의 운영에 참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지금 당 지도부가 변경되는 것은 과거에 항상 이제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그 지도부가 붕괴되거나 당대표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전당원 투표를 요구하거나 또는 최고회의 자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 지도부를 붕괴시킨 사례는 제가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23년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장 대표도 압박을 받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압박감도 있고 또 선거 환경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만큼 선거가 어렵다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도 함께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지 않겠어요?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뺄셈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커질 텐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른바 뺄셈 정치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단순히 뺄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총질과 내부 분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당의 최소한의 그 대응 태세도 어려워지고 당내 갈등이 오히려 더 당의 단결 단합된 대여 투쟁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해져서 사실 당이 단일대우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오히려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당의 내부 정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좀
여러 가지 고려가 함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선 정치를 넘어서서 내부의 그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이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한 것이고 최고회의가 그에 대해서 추인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곧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뭐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까? 일단 인적 쇄신과 함께 당 내부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쇄신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당은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두 분의 이 대통령이 연거푸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보수 정치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시킬 정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면모를 일신하고 보수 정치의 이 정체성을 어떻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 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당내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조정훈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조정훈 의원은 여러 경력을 거치고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입장을 함께 겪어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조정훈 의원께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기존에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많은 중립지대의 인사까지 포함해서 우리 당에 영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이제 영입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훌륭하게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새 당명은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궁금한데요. 사실 당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고가 없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모와 또 검토를 통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 집회가 여의도에서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당 당사에는 늘 많은 당원들과 또 지지자 또는 반대자들의 시위가 있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지지 집회나 또는 반대 집회를 꽤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규모가 평소 때보다는 좀 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주최 측에서는 10만까지 모였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예.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아니죠. 아니다. 주최 측 이야기다. 근데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 자체로 자꾸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도 더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그렇죠.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대가 모였는데 100만 명이라고 주장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참 가당찮은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분들이 또 모이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주장과 정치적인 현실 사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새몰이를 해서 이번 주말에는 토크 콘서트도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 활동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국 다니면서 토크 콘서트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를 통해서 정치적인 활로를 열어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또 그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분의 생각을 동의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티켓을 판매하는 것 갖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정치 집회에 티켓까지 판매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는 데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정도면
그 자체는 분명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이라고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좌파 진영에서 김어준 씨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김어준 씨라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앞으로 그쪽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또 개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동훈 대구시장 출마설, 재보궐 출마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성공하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은 생각나는 걸 다 던지는 국면 같은데요. 대구시장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아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께서 정치 참여를 생각한 계기를 가지고 자기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동대구역에서 기차 시간을 3시간이나 밀어놓고 사진을 찍어줄 때 그때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고 정치 참여의 결심을 했다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동대구역에 가서 사진 찍어주려고 기다리면 사람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심이라는 거는 그만큼 달라지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도 실체를 알게 되면 바뀌는 것인데 아마 조금 달라진 민심을 또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김재원 최고위원 저희 출연하셔가지고 경북지사 출마하신다고 말하셨잖아요. 그 출마의 네. 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오전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예. 경북의 현재 상황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또 경북의 행정이 사실상 굉장히 무책임하고 일방통행식이어서 도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는데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성장 동력이 꺼진 경북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경북을 만들고 위대한 전진을 제가 열어가려고 경북지사에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그 기대를 모아서 열심히 해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은 사퇴하는 겁니까? 최고위원직은 사퇴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선출직 최고위원의 경우에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 현재 알겠습니다. 당 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다만 당내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그마한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 내일부터는 최고위원직을 당분간 최고위원직에 활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경선을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